안녕하세요. 생생분양톡 정과장입니다. 2023년에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날씨 덕분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꽃구경이나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시진 않은가요? 생생분양톡에서는 봄을 맞아 서울권 하이엔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얼어붙은 국내 부동산 시장이 잠시나마 기대감을 갖고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2년 말까지만 해도 각종 언론 매체들은 부동산 시장이 끝난 것처럼 일제히 아파트값 폭락과 거래 절벽에 기사들을 쏟아냈었죠. 실제로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는 단지들이 속출하면서 매수세는 완전히 꺾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3년 들어서 저점 물량이 차츰 소화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23년 3월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미국 연준은 베이비 스텝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든 물가를 잡아내겠다는 의지겠죠.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는 지속된다고 하니까요. 당분간 아파트 상가할 것 없이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하이엔드 부동산 시장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고급 빌라와 같은 소규모 주거시설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최소한의 생활 요건인 의식주의 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위 자산가들에게는 차량이나 명품 시계 등과 같이 남들에게 부를 과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뿐일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나 이러한 소비계층은 희소성 있는 나만의 재화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롤렉스나 샤넬 등과 같은 명품 브랜드는 한정된 물량으로 인해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희소성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를 애태우는 현상까지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엔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20, 30대 젊은 고소득자들에게는 비교적 고액의 현금 자산이 필요해 접근성이 쉽지 않은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부동산에 있어 희소성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입지라는 부분이 그 희소성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인데요. 잠시 차량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현대라는 브랜드 안에서 금액에 따라 그랜저와 소나타라는 등급으로 나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등급의 차이가 부동산에서는 입지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르실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대상이 차량이 아닌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다른 재화들과 달리 한정된 입지에 한정된 수량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되는 차량과는 달리 입지가 좋다면 오히려 그 가치가 상승할 여지가 높은 것이 바로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이지요. 강남 중에 강남이라 일컬으며 누구나 선망하는 도산대로, 그 중에서도 청담 사거리에 디아포제 청담 50이라는 궁극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무려 청담동 명품거리 초입 코너 자리에 위치하며 현재 한창 공사 중인데요. 해당 건물에서 불과 직선거리 2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도산대로변에 같은 시행사에서 건축 중인 디아포제 청담 522이라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시행하며 모양도 크기도 비슷한 이 둘은 약 1년 전인 2022년 초 동시 분양을 시작하였는데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502는 분양 시작 2주 만에 완판이 되었고 522은 소량이지만 아직도 분양 중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아파트와 같이 많게는 수천 세대가 모여 거주하는 형태의 집은 시세나 거래 동향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요. 그러나 규모나 모양도 비슷하면서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각각 100실도 안 되는 소규모 오피스텔은 이렇게나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수도권 전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하이엔드 주거시설들은
과연 시세나 거래 동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 정도 금액대의 집을 살 사람들에겐 대출이 되냐 안 되냐 또는 금리가 높냐 안 높냐는 그리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1년 KB 금융지주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10억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대한민국 부자는 39만 3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무려 2,618조라고 합니다. 이 중에 300억 원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 7,800명이 총액의 절반 수준인 1,204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7,800명이 평균 1,500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금융자산 기준 30억 미만 그룹 대비 30억 이상 그룹이 부동산 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이 더욱더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정말 생각보다 현금 부자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강남권 고급 빌라들은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 제한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30세대 미만, 오피스텔은 100실 미만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29세대짜리 고급 빌라 10채를 합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렇듯 극소수만을 위한 주거시설은 비싸고 안 비싸고를 논하기 전에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더욱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편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진 부자들은 과연 어떤 집에서 살고 있으며 또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최신 하이엔드 현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